되는데 지금부터는 각 기관의 채용 담당자들께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먼저 지금 무대에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실 분들 어떤 분이신지 채용 담당자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오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채용 담당 한우진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채용 담당자 한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관리공단 경영전식 인사팀의 이하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경영지원처 인사팀 차장 조원기입니다.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용 담당자 황성혜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이동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들으셨다시피 모두 채용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고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학번 김인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요즘 인문대생의 90%가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을 가진 그 학생을 뽑는다고 하는데 인문적 소양을 가진 공대생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융합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공공기관에서는 네. 어떤 그 학과를 좀 더 많이 보는지 알고 싶어요. 인문학도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문적 소양을 가진 공대생을 더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혹시 그 공공기관 쪽에서는 인문학도의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그런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공대생을 더 선호하는지 대답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어떤 분이 먼저 어려우신가요? 공대생을 주로 뽑는 기관이 네. 한국동서발전입니다.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 100을 놓고 보면은 한 80%가 공대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기계 전공, 그 다음에 전기 전공, 아니면 제어 전공 그 부분들이 한 60%, 3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10% 내외로 이제 10에서 20%가 이제 화학 직군, 그 외에 사무, 토건, 그 다음에 건축 직군이 소수 직군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을 전공하셨으면은 그 사무 직군으로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실례로 작년에 저희가 사무 직군 그 청년 인턴인데 이제 전환형으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 예술대 출신이 한 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원래 다른 서울에 있는 경영학부를 다니다가 본인이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잠깐 전향했다가 또 다시 또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분인데 그분은 최종 학력은 예술 쪽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상경 계열로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종 관문을 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 쪽은 상경이나 법정 아니면 행정 이 두 분류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 학과 상관없이 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네, 노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어요, 대답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마 공대생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산업경영공학부 신지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14학번이라서 저보다도 제 언니가 취업준비생이라서 대신 온 건데요. 저희 언니가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턴 했어요. 우수 인턴으로 됐는데 이번 잠깐만요. 네. 이번 문제 유형도 정확히 언니가 궁금해하고요. NCS가 필기 면접에 이번에 반영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네, 필기 면접에 일단 NCS가 반영이 됐는지 문제와 그리고 언니는 어떤 부서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는 모르죠? 네. 근데 저희 언니는 영어 영문학과고요. 네,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죠. 예,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저희 청년 인턴 합격하시는 것도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청년 인턴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 인턴도 합격을 하셨으면 올해 채용 전형이 진행될 때는 그 경력이 저희가 총 채용 인원의 20%를 항상 청년 인턴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선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청년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채용 전형 진행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NCS 기반 채용을 인터넷 전형에서 필기 전형, 면접 전형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다 도입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형에서부터 저희 공단에서 하는 업무의 직무별로 각각 분석을 해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 요소들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인턴 경험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서 한번 대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다 준비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군이 이제 일반직 위주의 보험사업 직군이기 때문에 보험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선호 전공,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전공이건 특별히 두드러질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공은 없기 때문에 영어 영문학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시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제 옆자리 계신 분도 영어 영문학 전공하신 분이 제 옆자리 동료로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희망적인 대답인데요. 네, 영어 영문학과 전공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 인턴제를 통과하고 나면 어쨌든 관련해서는 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응이 됐을 거니까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토목과 나왔습니다. 저 4학년이고 지금 취업 준비생이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안전보건공단과 그리고 석유공사 그리고 동서발전. 타겟은 많을수록 좋죠. 네, 조남이 이름 김상진님. 네. 그럼 세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동서발전에 네.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토목공학과 나왔으니까 그쪽 회사 이제 동서발전 회사에서 토목과 학생을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와 그리고 채용이 된다면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건설 쪽 이제 네, 괜찮아요. 마음을 다잡으시고. 현장이 많이 없으니까 네. 해외로 빠진다고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토목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국내에서 네, 어떤 일을 하게 국내에서 될지. 네.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궁금한 점은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다 알아봤는데 네. 거의 재해 관련돼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준비를 하니까 직접 제가 현장을 나가서 네.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가능할지 어쨌든 네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지 일단은 네 정리해 드릴게요. 뭐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과연 토목공학과 학생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토목공학과 학생을 몇 명이나 뽑을 것인지 했는데 과연 뭐 많이 입사가 가능한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서 관점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했듯이 저희 회사가 아직 올해 그 공채 인원을 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체적으로 뽑을지, 그 다음에 토목공학과 아니면 건축공학과가 몇 명이 저희가 그 채용이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작년에 90명 채용했을 때 토목이랑 건축 다 합쳐서 한 15명에서 6명 정도 저희가 채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토목 건축이 사실 발전 회사에서는 메이저 직군은 아니에요. 전기, 기계, 화학 정도가 메이저 직군이고 토목 건축은 좀 소수 직군이긴 한데 필요는 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그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게 되면은 그 토목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이제 각종 건물이 같이 올라가니까 건축공학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신규 그 발전소 건설이 없으면은 그 수요가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내년 중반이면은 사실 저희가 신당진에 그 신규 발전소 건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신규로 토목이나 건축 직군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뽑을 생각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민간 회사들이랑 각종 IPP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이라든지 동해, 그 다음에 춘천에 또 복합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는 인도네시아에 200메가와트짜리 석탄화력 발전소를 또 곧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입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석유공사는 어떨까요? 네, 석유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는 아직 2015년도 채용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말에 채용을 지금 최근 몇 년간 연말에 채용을 지금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채용 계획이 나오려면 한 시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토목에 대한 그 수요가 각 부서에 먼저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채용 인력을 선정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목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 인력이 조사가 안 된 관계로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토목 그 직종이 작년에 저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저희 공사도 토목 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을 저희가 뽑지는 않습니다. 한 몇 명 저희가 한 10명 이내로 저희가 보통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력 사업이 석유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토목이나 저희 뭐 다른 화공 분야는 사실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인력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돼서 저희 공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축기지 건설을 지금 뭐 추가 건설이 있다거나 아니면 탱크 작업에 수요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해외 생산시설 건설 쪽에 저희가 인력이 몇 사람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분야로 저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보건공단 재해 관련 현장 경험이 없다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저희 신규 직원으로 입사하는 그 건설 분야 직원들이 뭐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학교에서 그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시잖아요. 그 전공에 좀 충실하시면 좀 입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토목학과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토목학과에서 우리 공단이든 뭐 동서발전이든 석유공사든 지원하실 수 있을 때 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딱 생각나는 게 토목기사가 있으면 저 사람 그래도 4년 동안 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하셨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기본적인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디를 지원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토목 몇 명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건설 분야로 해서 건축, 토목, 뭐 도시환경 뭐 이런 건설적인 부분들은 누구나 또 지원 가능하시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올해는 채용이 지금 벌써 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하나만 더. 네. 저 세 회사 중에 NCS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제가 문제집을 샀는데 네. 문제집이 되게 얇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로 문제만 풀어서 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나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마 대표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안전보건공단. 네.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문제지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아니 아까 밖에 상담 부스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문제집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희 그 문제집들이 한 3-4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들고 있는 게 저희는 그 문제집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 감수나 어떤 뭐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대로 나온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마 예측을 해서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족보는 족보일 뿐이에요. 네, 지금 두 분이 또 손 드셨는데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함께 와 계시니까요.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에 4학년 재학 중인 화학공학부 오광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석유공사 채용 담당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책자를 보니까 2015년 채용 계획서에 필기시험과 이런 각종 절차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국석유공사는 NCS 기반 채용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NCS는 정부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용 툴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채용 프로세스가 변경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 리플렛을 제공한 거는 2004년도에 저희 채용 프로세스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은 이제 정부 공고 하는 거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할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다가 저희가 NCS를 도입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1차의 필기 단계냐 아니면은 뭐 인적성 검사에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 단계인지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NCS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종점 같은 경우는 한국사 자격증을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NCS 기반을 보니까 한국사 시험과 영어 시험을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이 문제도 아직 결정 단계에 없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지금 저희가 가산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NCS를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지금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적성 및 오픽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오픽 같은 경우는 영어 회화 능력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인적성 그날 당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인적성 검사 당일날 오픽 시험도 같이 봅니다. 사전에 자기가 다른 오픽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기관에서 다시 또 오픽 시험을 전체적으로 응시자들은 다시 봅니다. 네, 무슨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또, 많아요?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제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지금 오늘 모인 게 울산 지역 전형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일반 전형과 울산 지역 전형 같은 경우 경쟁률 같은 면에서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울산 이전 울산 소재 대학이나 출신 학교 최종 학교에 대한 우대를 작년에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전 관리사무소가 저희 울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가스전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공 분야나 기계 분야에서 가스전 관리사무소의 채용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그 업무 인원은 어떻게 뽑았냐면 울산의 출신 대학교인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히 NCS 채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대에서 또 발표를 많이 못 드렸거든요. 그런 채용 방법이라든가 또 지금 울산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라든가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래서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연구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연구직하고 행정직하고 두 개의 그 직종을 알게 되는데 연구직종 쪽은 아직 NCS 쪽이 아직 확립이 제대로 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일단 중점 계획으로 세우고는 있는데 NCS를 내년에 일단은 도입을 목표로 올해 전체 채용 계획이나 전체 채용 시스템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그 NCS가 그 행정직 직군에는 일단은 부합하는 걸로 제가 판단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현재로는 NCS 쪽을 이번 연도에는 도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일단은 행정직군에 한해서 일단은 적용을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인재 채용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기관은 일단은 워낙 그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박사급 인력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박사급 인력은 되게 보통 해외 박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유니스트나 일산대에도 아주 특정한 전공을 하신 분들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채용에 지금 일단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청년 인턴이나 일단은 행정직군으로는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가산점을 드릴 수 있는 분이 3% 저희가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일단 3%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직군 쪽으로 또 예. 관심 있는 분들 계실 테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먼저 NCS 문제부터. 예. 저희는 하반기에 면접과 서류 전형에서 NCS를 도입할 예정이긴 한데요. 아직 그 NC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요구하는 그 진열별로의 직무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도 도입이 결정되다 보니 아직 직무 분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NCS가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는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금 계획은 없지만 한 5% 채용 인원의 한 5% 선에서 그 이전 지역 대상 울산 지역 인재들에게 할당을 하는 방식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그 채용 계획이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서 설명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떤가요? 그 NCS 채용을 도입하시는지 언제 도입하시는지? 저희는 지금 올해 NCS 기반 채용으로 이미 채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나갈 때부터 NCS 기반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고 또한 직무 능력 평가에서도 그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직업 기초 능력을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며 면접은 아까 모의 면접관으로 저희 공단 센터장님 참석하신 거 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총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네, 모의 면접을 잘 보셨어야 했는데 지나갔네요. 또 궁금한 점 아까 저희 청남방 입으신 학생 그죠? 다 해결되셨어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유니스트 화학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전민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에너지관리공단 인사 담당하는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번 채용 계획이 4월 달에 공고가 예정된다고 여기 책에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공고가 나고 만약에 채용 연계형으로 70%가 이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데 만약에 인턴을 지원해서 이제 합격이 된다면 졸업이 아직 전인데 이제 채용 연계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4월에 채용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하반기에 그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대상이거든요, 저희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계획이 약간 수정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채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체험형 인턴이 아니고 저희는 주로 이제 채용형 인턴을 선발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형 인턴이다 보니까 입사를 하면은 일반 직원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업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채용 공고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갈 겁니다. 이제 아직 요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졸업을 완료했다는 뭐 조건을 달든가 그런 게 요강에 정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요강이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상반기가 하반기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됐네요. 네,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네, 뭐 갑자기 꼭 이래요. 시간이 막 없어질 때 막 손들을 막 드시는데 어떡하죠? 저기 바바리 멋지게 입으신 학생이 제일 먼저 손을 들긴 했는데 먼저 드릴까요? 네? 뒤쪽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요. 네, 바바리 멋지게 입은 분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아닌데 울산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앞에 계시는 공공기관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인데 저 한국산업인력공단 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은 NCS로 다 전환이 되면서 그런 인적성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각 회사에서 그런 시험을 주관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NCS가 오버 스펙이 아니라 온 스펙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제 절차상에서 시험이 좀 우선되는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적성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그런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총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NCS가 저희 기관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채용을 진행했던 것이 기존에 다른 일반 회사에서 한다는 걸 질문하시는 건가요? 적성 시험을 치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회사 인사팀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주관하지 않습니까? NCS가 들어오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든 시험을 다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회사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NCS 지금 직무능력평가 시험이 저희 공단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번 공개 채용 시험에서도 저희가 직접 출제는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의뢰를 할 때 저희 NCS 기반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인사팀에서 지침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지금 이제 NCS로 이제 바뀐다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취업 준비생들은 가장 혼란스러운 게 적성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서 이제 기출 문제 일종의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걸로 준비를 해도 무방할지 아니면은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더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 서점에 가시면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 직무능력평가 준비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올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NCS 기반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된 직무는 NCS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고 그곳에 예시 문제나 아니면 관련 뭐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미리 공고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올해 2월 14일 직무능력평가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시중 서점에 나가서 책자를 사서 봤는데 저희가 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무능력평가는 안전하게 LCS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갑자기 LCS가 도입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유형을 바탕으로 두되 LCS를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아까 LCS 채용 소개했던 김실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스펙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아까 잠깐 뭐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 능력을 갈고 닦으면 되겠죠. 또 아까 손 많이 네. 어떡할까요? 예, 이게 갑자기 재고난이 돼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네, 일단 여성 여학생 한번 받고 그다음 이렇게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보안부 1학번 박금원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채용 요강 설명할 때 안전보건공단은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연도 공고가 떴잖아요. 그게 마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크게 달라진 점이나 세부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부분도 그렇고요. 네, 작년과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올해부터 저희도 이제 모든 전형 절차에 NCS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저희 공단을 지원해 보셨으면 작년에 저희는 이제 13년부터 스펙추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었고 올해도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는데 한번 문항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점을 확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 기반의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자기소개서 쓰실 때 뭐 이렇게 본인이 했던 뭐 동아리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이런 항목 자체가 없고요. 이제 이제 저희 공단의 직무에 맞는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마 5문제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도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요. 이제 지원자들께서 이제 저희 공단에 지원을 하신 분들이 저희 공단에 들어와서 해당 직무에 바로바로 적응하시고 바로바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뽑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우리 공단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해도나 평소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고 저희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한 끝에 그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문항도 틀리고 저희 채용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 서류 이제 입사 지원부터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필기 시험은 이제 저희도 이제 NCS 중에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 공고가 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이제 일반적인 적성 검사 아시잖아요. 뭐 언어력, 논리력, 수리력 뭐 이런 일반적인 적성 검사인데 저희도 인력공단처럼 뭐 NCS라고 해서 저희 모든 공단의 직무를 상세하게 넣어갖고 뭐 그거를 이제 평가하자라고까지는 올해 안 했고 이제 그런 NCS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한 6가지만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바꾸지는 말자.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 올해 이제 지원을 하셔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 이제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필기 시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시고 올해 보셨으면 뭐 NCS 특별히 엄청 바뀌지는 않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일단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이제 20문항씩 해서 직업 기술 능력 60%, 일반 영어 한국사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NCS라고 해서 무조건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역사관이나 공공윤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사 같은 부분도 좀 이제 충실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저희 1, 2차 면접으로 되는데요. 1차는 일단 이제 NCS 중에 좀 심화된 자기의 전공 지식을 묻는 그런 이제 직무 면접을 하고요. 2차는 이제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미리 시험을 봐본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 바로 뒤에 또 여학생 계셨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13학번 서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를 책임, 열정, 공감으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피면접자들에게 실제 면접 시 전략경영 체계도와 관련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답변은 어떤 답변을 실제로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타겟을 확실히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 공단의 핵심 가치가 책임, 열정, 공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근로자들의 어떤 최소 안전망을 확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 사회보장적 성격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열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또 지금 현재 재활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핵심 가치로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저희 전략 체계도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저희 정규직 채용할 때는 면접위원으로 저의 정도의 직급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이 면접 전형을 설계를 한다든지 각 직무의별 상황을 저희가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저희 전략 체계도를 가지고 많이 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저희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온 사람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공단의 업무를 잘 이해를 하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해가는 차원에서도 그런 많은 부분을 저희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략 체계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색깔이 있는 또 공공기관이라서 아마 그 가치에 대한 파악을 좀 잘 하고 가면 면접 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색 옷 입으신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공학번 변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제 가치관은 남에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공공기관에서도 기업체에서 하는 영업팀 또는 서비스 부분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부서는 어디로 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인데 올해도 혹시 취업이 가능한지 이게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께 여쭤보고 싶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공단이. 네. 예, 저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이제 사회보장 업무로 대부분의 기업이나 또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보험의 성격이, 의무서 보험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부분을 누락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서비스나 영업 부분의 일은 저희 복지사업 부분에서 각 사업장의 뭐 퇴직연금 가입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저희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셨던 부분이 2016년 6월 졸업 예정자. 예,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학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6급 전형과 7급 전형 두 가지로 채용을 하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이미 고졸에게 특화된 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졸 졸업이라는 학력이 필요하지만 6급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중졸이건 고졸이건 대졸이건 현재 재학 중이건 임용일 이후로 저희 공단에서 근무하실 수 있기만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 서비스 쪽에 참 어울리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또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 들려요. 저희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수업을 마치고 달려온 3학년 박진기입니다. 멀리 오셨네요. 학교가 구미고요. 고향이 울산이라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담당자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2015년도 근로복지공단 청년 인턴 제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짜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그리고 또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청년 인턴 제도 자격 요건 중에 인턴 경험한 자,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4대 보험 중에 이제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아니 가입된 사람은 이제 인턴을 지원할 수 없나요? 예, 일단 저희 인턴 전형이 지원돼서 이제 내일 면접자가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턴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 공고상에 합격자에 한해 결과 통보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연락을 못 받으셨으면 아마 이번 인턴 전형에서는 아쉽게 좀 탈락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인턴 전형은 디제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청년 인턴을 각 공공기관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인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토라고 할까 추진하는 방향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과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혜 대상을 아주 한정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다거나 다른 데서 인턴 경험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미 사회에 어느 정도의 교두보를 확보하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아직 해당되지 못한 분들에게 그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인턴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보험이요. 이제 만약에 올해 만약 청년 인턴 제도를 공고를 하게 되면 올해 말고도 작년에 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보고하는데 그런 대학생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아예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근데 아예 인턴 자체를 뭐 응시를 할 수 없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모든 제도라는 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설정되면 사실 그 기준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뭐 최소한의 어느 범위의 혜택을 한정짓기 위해서는 사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턴 제도 자체가 아직 사회에 아무런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사실 뭐 단순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그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청년 인턴제를 실시할 때 제도의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탄력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뒤쪽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손 좀 들어주세요. 뒤쪽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윤현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LCS
기반이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상반기 채용이 끝나는 곳도 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인턴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한국 동서발전인데요. 저희는 사실 학예, 동계 이렇게 2시즌 걸쳐서 한 2달씩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 체험형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모집 공고를 내서 이렇게 결정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올 여름방학 때도 한 2달 정도 저희 회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말씀 주실까요? 네, 에너지경제연구원 회장님. 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제도하고 별개로 대학하고 연계를 기존에 우항에 있을 때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은 저희 자체적인 인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지금 6명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 지금 재직 중인 인턴분들이 퇴직은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일단 퇴직하시면 바로 저희도 채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 인턴 제도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충분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긴 시간 또 정말 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신 저희 7분께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